여러분, 2026년 3월 4일, 이 날짜 어쩌면 금융계에서는 영원히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충격이 진짜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마이너스 7.75%. 이게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이만큼, 7.75%나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린 겁니다. 그때 신문기사 제목들 좀 보세요. 패닉셀!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투매가 시장을 덮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시장 붕괴를 막으려고 긴급 조치까지 발동했겠어요. 자, 그럼 이 금융지진의 진원지, 바로 한국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날의 폭락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양대 지수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7.75%, 그리고 특히 기술주 중심인 코스닥은 무려 8.6% 넘게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하락세가 너무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 전체를 그냥 일시 정지시켜버리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쓰지 않는 최후의 비상조치입니다. 이 고통은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건설, 의료 정밀 같은 업종들은 보세요. 하루 만에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초토화된 거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큰 기업들의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패닉이 정말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어마어마한 폭락을 일으켰을까요? 시장 보고서를 뜯어보니까요. 공교롭게도 동시에 터져버린 두 가지의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0조 원. 이게 뭐냐면요. 폭락이 있기 딱 한 달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팔아치운 돈입니다. 무려 20조 원이에요. 이런 대규모 자금 이탈은요,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이게 시장의 공포 심리를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두 번째 방아쇠를 딱 보여줍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시점에 지정학적 위기까지 터진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충격파가 과연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각 나라마다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한쪽,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서 자유낙하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폭풍을 거의 다 흡수해버리면서 거의 변동 없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죠? 다른 주요 시장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함께 하락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이랑 유럽 일부는 오히려 조금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한국 같은 신흥시장은 위험하구나 하고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다른 기회가 보인다고 생각한 곳으로 돈을 옮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들,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이 위기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보고 돈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발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그쵸? 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흘러갔어요. 하나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의 전통적인 피난처, 바로 안전자산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약간은 투기적인 자산 쪽으로 쏠렸습니다.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곧바로 치솟았고요. 금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가치를 보존해주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 수요일의 충격이 이걸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고서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며칠 안에 발표될 이런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용지표, 물가, 그리고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의 이 패닉이 여기서 진정될지 아니면 이게 더 큰 변동성의 시작에 불과한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눈과 귀가 모두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진정으로 안전한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